이 공공유치 문제는 제가 이왕 여기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은 좀 비교적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분명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평군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지역, 예를 들면 한평이면 한평, 무안이면 무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될 것인가, 이것을 총합을 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느 지역이 좋고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절대 그런 건 아니고, 한평군을 위해서 저는 군공항만 오는 것은 한평군에 별로 실익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략적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민간공항도 함께 오고, 민간공항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SOC도 함께 옵니다. 예를 들면은 철도도 무안국제공항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평군은 이미 민간공항, 국제공항은 무안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군공항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민간공항이 올 수 있다는 그 막연한 희망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법 자체가 군공항 위전 특별법이고, 대구 경북은 신공항, 그건 군공항이라 하지 않습니다. 민간공항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프로젝트, 인센티브가 들어있고, 우리는 어디 군공항이라 저희들이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인센티브가 거의 항목이 들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공항만 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구나 국가계획으로 이미 무안국제공항으로 가기로 국가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데 무안에서 지금 자꾸 안 받아준다 해서, 그렇다면은 도지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그대로 놓을 것이냐 했을 때, 도지사는 우리 서남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 끝에 무안에 가야 된다 하고, 제가 그 다방원까지 발표하고 무안군에 제가 도민들께 큰절까지 해가면서 다방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절한 것은 사실은 큰절로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제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말씀드리고, 무안이 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안개 일수만 하더라도 무안이 가장 적게 끼는 날씨고, 영산강 주변들은 좀 만기 일수가 많아서 과거 맨 처음부터 그래서 검토가 되도록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남고속도로, 철도, 무안 국제공항 역까지 만들었어요. 전국에 그런 역이 없어요. 그거 만드는데 2조 6천억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무안서도 민간공항만 받겠다, 군공항만 안 받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 거고, 한평은 가면 군공항만 가져가고 다른 발전은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한평에 민간공항도 오고 다 올 수 있다면은 모르는데, 그게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상무대가 강주에서 장성으로 이전했다 하지만은, 제가 들어보면은 장성분들 얘기 들으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생각에 잘, 저도 정말 심사숙고부터 내린 결론이고, 우리 전라남도 지역 발전을 놓고 갈 때 어떻게 해야 좋은 거냐 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한평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타겟책을 만들란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평 부분에 아까 1조 8천억 이렇게 제가 투자 계획도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이 첨단 전략 산업들을 한평 쪽에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미 이제 그 빅그린 산단 됐지만 추가적으로 산단을 한평 쪽에 더 만들 수 있습니다. 한평 국민들이 원한다면 지방 산단을 만드는데 우리 한평 쪽 여건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산단이 구성되면은 다 이렇게 저는 분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면서 한평군을 발전시키고 또 관광으로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그 해안 관광도로도 1,400억짜리 하겠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본사님 너무 좋아요. 거기를 뭔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한평만의 그 갯벌, 멋진 갯벌을 살려서 뭔가 우리가 관광으로도 승부를 해봐야 되겠다. 한평 그 좋은 바다를 왜 그대로 있는 거냐, 이런 생각까지 저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 추진하겠다는 걸 우리 군수님께서 오늘 좀 감사하게
국민들하고 소개하겠다,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예비 후보 지정할 때 지금 법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한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도로나 항만이나 공항 이런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장하고 원래 일반 법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군공항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군도 해당이 되고 광역도 해당이 되고, 그렇지만 광역이 더 목소리가 더 중요한 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군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아울러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면은 우리 전라남도가 이 예비 후보지 지정할 때도 가장 중요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군에서 추진하기는 안 된다.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희들하고 좀 전라남도하고 서로 의사가 합치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한평군으로 군공항 없는 문제, 한평군에서 추진하고 계신 분들도 이것이 쉽지 않는 일이다 알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철을 한다는 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 전철을 광주시에서 부담해서 추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광주광역시는 지금 한평군에 자꾸 한평군하고 대화하고 무항하고는 대화를 잘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 한평군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뭔가 푸싱을 하고 있는 건데, 한평군을 지렛대로 삼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자회담은 어떻게 사자회담이 성립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항군이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항군수가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 공문도 보냈습니다. 삼자회담 하기 위해서 무항군도 응해야 된다. 공문도 보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모든 문제를 도지사한테 다 짐을 넘겨놓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역 정치권도 나서고 우리 누구든지 여러 많은 분들이 나서 이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강주 전남에 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서남권의 국제공항 활성화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목포권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목포권이 발전 안 되면 우리 한평도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반드시 저는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강주광역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무항군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이렇게 기피시설에 대한 여론조사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원사이드하게 한쪽으로 여론조사가 되면 모르지만은 비슷비슷하게 했을 때는 여론조사를 해도 후유증이 많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요즘에 뭐 그게 100% 맞느냐, 신뢰성에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국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평군에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도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한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절대 한평군에 무엇을 강요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말에 여러분 도지사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